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형도 상당히 중요하고 합도 사주팔자를 풀이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그 원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합은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는데, 지지의 합 중에서 3합이 있고 그 다음에 6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팔자의 술기가 나오게 된 것은 60갑자를 포함한 각 사주마다의 간지들이 나오게 된 것도 다 어떤 별성학의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별성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 그리고 그 별 중에서도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어떠한 방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죠. 자, 지구가 12달 돌아가면서 12달을 만들어내면서 태양과 달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 태양과 달이 교차할 때 북두칠성의 자루가 향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달이 이렇게 돌아가죠. 달이 돌아갔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북두칠성의 모양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차가 있고 진이 있습니다. 차가 있고 진이 있는데, 이 차라고 하는 것은 12달을 돌아가면서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그 시점의 구간을 12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은 해에서 해와 달이 만나고, 2월은 술에서 해와 달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월은 유에서 해와 달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12차의 이름을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12차의 이름을 1월달은 추자, 2월달은 강루, 3월달은 대량, 4월달은 실침, 5월은 순수, 6월은 순화, 7월은 순미. 이래서 이제 이 외워주면 또 지식적인 포인트로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추자, 강루, 대량, 실침, 순수, 순화, 순미, 수성, 대화, 성목, 성기, 현묘, 이렇게 12차의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12차의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고, 그 각각의 차에 따라서 12차의 간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이런데 이때 해와 달이 만날 때, 이 진이라 하면 북두칠성의 자루가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1월달은 해와 달이 해에서 만나는데 그것을 추자라고 이름 붙이고, 두병소지, 즉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향하는 방향은 인이더라 해서 1월달을 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병소지라고 합니다. 두병소지, 북두병소지라 하면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가리키고 있는 장소 바.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1월달부터 지지를 이렇게 인으로 붙이고, 2월달을 묘로 붙이고, 3월달을 진으로 붙이고, 4월달을 사로 붙이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월달은 두병소지, 즉 북두칠성의 자루가 향하는 방향이 인이더라. 인에서, 그래서 1월달을 인달이라고 정했습니다. 2월달은 묘달, 3월은 진달, 4월은 사달이 되는 거죠. 자, 유기물을 공부해 보시면요, 유기물을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제가 유기물 공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장. 월장은 태양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 구간, 이 달을 의미하는데,
6임에서 보면 1월 해로 잡아줍니다. 인달일 때. 1월달이 인달일 때 월장을 해로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이게 참 궁금했었죠, 제가. 왜 2월달이 묘달인데 월장을 술로 잡아주지? 3월달이 진달인데 왜 유로 월장을 잡지? 그 원인이 유가 인달에 태양과 달이 서로 교차하고 태양의 에너지가 강하게 내뿜는 구간이 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묘에는 술이다. 그 다음에 진에는 유다. 사달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주명리, 자평명리학, 사주명리학은 별의 에너지 값, 별성학에서 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육합의 생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달이 예를 들어서 인달이다 하면 그 해에서 태양이 만남으로 인해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해합. 북두칠성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태양과 달이 만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서로 합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서양의 황도 12궁에 이렇게 보면 지배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배행성. 그래서 지배행성을 쭉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지배행성이 이제 물병자리 자와 염소자리 축이 이렇게 방향을 할 경우에 지배행성은 토다. 그래서 합화오행은 토다라고 이렇게 황도 12궁의 점성학에서도 이렇게 밝혀놨죠. 그 다음에 궁수자리 인,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를 해라고 합니다. 이때 인의 합목이 되죠. 이때의 지배행성은 목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화오행도 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갈 자리를 묘라고 보고 양자리를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술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배행성이 화성이 되더라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칭자리 진과 그 다음에 황소자리 유가 서로 합하여서 지배행성은 금이 되더라. 그래서 합화오행을 금이다. 처녀자리 사와 그 다음에 신이 합하면 수성, 합화오행은 수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미는 1월, 오미는 태양과 달을 의미하고 1월 태양 태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차에 관련되는 이것들도 우리가 당나라 혹은 춘추전국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차의 명칭은, 자, 12차의 명칭은 성기, 현녀, 추자, 강루, 대량, 실침, 순수, 순화, 순미, 수성, 대화, 성목 등이다. 12차에 관한 내용이 전한 때의 회남자, 천문훈과 시칙훈, 사기, 천관서와 역서 등에는 보이지 않다가 후한때 와서 한서 율력지에 보이는 걸로 보아서 12차의 기본 개념은 이미 전국시대의 중기에 만들어졌다. 12차와 28수의 배합은 후한 초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청구의 적도를 따라 12등분했으나 당대에 이르러 인도를 비롯한 천문의 사상, 인도를 비롯한 서양의 역법이 들어오면서 천문 사상이 되고 유입돼서 황도 12궁과 결합되면서 황도를 따라 12등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인해합, 묘술합, 진유금, 사신합 이런 합들이 이러한 북두칠성과 황도 12궁을 돌아가는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때에 황도 12궁을 돌아가게 되고 황도 12궁을 돌아갈 때에 북두칠성을 바라보니 북두칠성의 두병소지, 그 북두칠성의 자리병자, 잡다 자리병을 향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육합의 작용이 나오게 된 거죠. 월장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의 장수라고 했는데
요 인이 두병소지에 북두칠성이 인방향으로 하고 있을 때에 월장은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월덕, 천덕 이런 것도 나오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월장, 명리야근은 월장이란 매월 중기 후에 태양이 황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머무는 자리이다. 태양이 임하는 곳에 기람이 늘고 흉암은 흩어지니 그 작용은 천덕, 월덕과 같다. 천덕, 월덕의 작용도 태양이 머무는 자리에서 유래되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사주명리학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별의 작용력에 의해서 별의 위치, 별의 상황, 별의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합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오는 근본 어떤 학문적인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면 육합이 결국은 이제 황도 12궁에서 보면은 양자리, 황소자리, 상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영소자리, 물병자리, 물공자리 이러한 것을 여행을 하면서 그 어떠한 별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육합에서 내가 달이 이 달이다. 예를 들어서 오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미에 보이지 않는 미의 작용이 항상 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한다라는 합작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에너지가 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합탁을 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하여서 규모를 늘린다 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합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연의 에너지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즉 말하자면 인의 작용력과 해의 작용력이 서로 만났을 때 인은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만들어가는 에너지인데, 해는 감추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쪼그라드는 이런 에너지죠. 그래서 인의 합이 되었다 그러면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 에너지의 본연의 에너지가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합하여서 에너지가 상실되어서 그래서 탁하다는 게 나왔고, 합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통합되는 것처럼 하나의 규모가 커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인수가 합병이 돼서 합하게 되면 A 기업도 아니고 B 기업도 아닌 새로운 어떤 에너지의 기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한다 하면 합탁을 논함과 동시에 합하여서 커지고 규모가 늘어난다. 혹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합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명리를 실원사주에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보면 합하여서 탁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합하여 탁해진다. 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를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주춤하다. 그래서 뭔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하여서 규모를 늘려서 세력을 키운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가 합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규모를 키운다. 혹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다. 혹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혹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오행을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오행이 지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에너지의 운동성, 에너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잘 달리고 있다가 다리를 묶어버리면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묶여진 그 순간만큼은 합하여서 에너지가 주춤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블록과 블록이 합해져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새로운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합화 오행으로도 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게 합해서 규모가 커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할 것인가, 이것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동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읽어줄 필요가 있죠. 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합도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할 건데, 삼합도 별성학에서 왔습니다. 별의 관점에서 12운성 포테라라고 하는 것이 12운성, 운행한다, 별성자, 별이 운행하면서 포테, 생겨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합오행도, 삼합도 그러한 별의 작용력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합, 올해는 해달이 왔기 때문에 인의 합작용이 많겠죠.
그래서 올해는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 인의 한목이 되니까 목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주팔자에서도 해가 와서 인이 있다. 그럼 인의 합작용이 일어납니다. 서로 합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지배의 오행, 지배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 행성의 에너지 값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월지, 내가 태어난 월지에 만약에 어떤 지지가 있다. 그럼 지지가 합하는 즉 인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해가 항상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 작용력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내가 오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서 이러한 합작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그 서양의 점성학과 그 인도를 거쳐서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황도 12宫과 합쳐지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작용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성의 별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오행을 자극하게 되고 그 오행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힘을 받아서 그것이 인간사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육합작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